참 교수님, 저는 오늘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참 사랑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제주도는 내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민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는 섬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한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이 제주도 이 역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근현대사 1945년도 더 이전부터, 물론 구석기 시대부터 제주도는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우선 제가 제주도를 사랑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곳곳을 다녀봐도 어느 한 곳 눈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장소마다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삥 돌아 이루어진 이 섬은 서울특별시 3배만큼 큰 섬입니다. 섬이라기보다는 나라입니다. 탐나국 칭호를 들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주라는 뜻은 물 건너,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건널 제조 또는 고을 주자를 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70만 명. 세계의 섬 크기 중에, 우린 전 세계 지구 중에 섬 크기가 218위입니다. 저 역시 강의와 여행을 통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섬을 많이 다녀봤는데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섬은 없습니다. 제가 국뽕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해갖고 뽕 맞은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00개 나라,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 이스라엘도 12번 가고 미국은 뭐 30번 넘게 갔으니까 어찌 보면 100개 나라를 훨씬 넘게 다녔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꽤 큰 섬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섬, 대만, 하이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섬이 제주도보다 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다녀오는 아름다운 사이판이나 괌을 가보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반나절이면 거의 다 돌아볼 수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10개, 12개, 15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10,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하와이 호놀룰루 섬보다 10배가 큰 섬입니다. 물론 빅 아일랜드까지 합치면은 하와이가 크죠. 우리는 하와이 그러면은 하와이인 줄 아는데 하와이는 5개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호놀룰루보다 10배가 큰 섬입니다. 저는 이 섬들을 강의 때문에 2번, 3번 다녀왔습니다. 섬나라 그 자체로서 10,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일본은 섬이 10,000개가 넘어요. 일본조차도 제주도보다 큰 데리고 있는 섬은 없고 일본을 주로 구성하는 4개의 본섬만이 제주도보다 클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아주 큰 섬이기 때문에 돌아볼 곳도 많고 역사적 사연 역시 깊게 드리워진 이야기가 많은 섬입니다. 정확하게 그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본으로 우리나라 방문하고 일본으로 가면서 제주도를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제주도가 아름다워갖고 그 제주도를 2번인가 3바퀴를 돌았다고 하늘에서 그걸 봤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주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제 피정을 주로 제주도 면영의 집이나 이시돌 목장에 있는 피정집을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사제 생활 33년 한 가운데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는 3번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부터는 1년에 5번 정도 방문을 했으니까 제주도를 샅샅이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분의 1도 다 못 돌아보았습니다.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제주도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부동산 투어로 제주도를 뺑글뺑글 돌았어요. 그런데 서귀포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40억도 넘는 거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고 이제 순례자의 집,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52만 명 다볼사이버 교우들을 위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쨌거나 5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생태마을 신부들 6분이 있는데 일주일 피정을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주도를 돌아보다가 오후 5시에는 그 조그만 성당 미사봉헌을 제주도에서 매일매일 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는 성당이 27개가 있고 교우 숫자는 8만 4천 명 정도 있습니다. 전국 교구 가운데 지역 인구수 신자 비율이 12.2%로 대부분이 11%, 10%예요. 신자 비율이. 그런데 제주도만 12.2%로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구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 교구는 그만큼 대한민국 천주교 안에서도 사연이 많은 교구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정난주 마리아, 황사영, 알렉시오 아내죠. 정난주 마리아. 제가 그 난주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어요. 우리 신부들하고. 그만큼 참 사연이 많은 제주도입니다. 우리 생태마을 신부들과 중문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나오는데 양영수 본당 신부님께서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저희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주 인상이 푸근한 선배 신부님이셨습니다. 저와 악수를 나누는데 몸을 살짝 긁으시면서 아우 지네한테 물려서 가려 죽겠다라는 농담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지네는 봤어도 물린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부관장 김영복 신부님이 신학교에서도 지네 물린 신학생이 있어서 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담당 주치의는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인턴들을 불러 모아갖고 여기 지네 물린 신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임상을 실시했다라는 정말로 우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신부님 왜 진해에 물리셨어요? 했더니 신부님이 사제관에 습기가 많아서 진해하고 같이 살아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사제관에 무슨 습기가 많냐고 한번 가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가보았더니 어두컴컴한 반지하에 사제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기도 안 통하는 곳에서 습기는 들어차니 지네가 살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네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방바닥에다 놓으면은 지네가 습기를 줘갖고 거기 들어가면 잡아내는데 그렇게 잡아내도 지네가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참 안 되셨다 생각하고 평창에 그냥 참 불쌍하구나 안 됐다 돌아와 생활을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 잠을 청하려는데 하늘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네 선배 사제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너는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호사를 누리느냐?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사제, 그것도 선배, 사제, 은퇴를 앞둔 사제가 그렇게 축축한 방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사실 저는 궁궐은 아니고 제 방도 사실은 3평 정도, 침대 하나, 옷장 하나만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주도를 바로 방문해서 우리 양시무님에게 사연을 들어보니 중문성당은 4.3 항쟁 기념성당이고 교우들도 주일날 250에서 3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그동안 역대 본당 신부님들이 그냥 저냥 견디고 참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제 마음에 걸린 것이 피정미사 봉헌하던 날 성당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입구 창문이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참 일보기도 불편할 정도로 누추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얘기도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화장실이 더러우면은 안 그래도 더러운 걸 보러 들어갔는데 더러운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요. 그래서 화장실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과 생태마을 자금 8억을 들여 어두컴컴했던, 아니 줘 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뭐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제관을 지어 봉헌했고 사무실과 화장실을 한국 건축대상을 수상한 설계사 박희찬 소장을 찾아 아담하고 예쁘장한 사무실과 화장실도 지어 봉헌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영국 아주 유명한 건축 잡지에 소개까지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채영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일이 있어갖고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 그럼 그 깨끗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이 화장실, 그리고 안에는 창문이 그 중문 그 해수욕장이 보이는 곳에 창문까지 다 내놓고 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요. 수건으로 다 해놓으면 또 깨끗하게 빨아갖고 놓고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화장실 하나 그렇게 고쳐놨는데도 물론 화장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화장실 보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거기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헌금이 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150만 원 정도 그 후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화장실 하나만 고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제주도를 더 자주 핑곗길에 들락거리면서 그동안 못 보았던 제주도의 속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도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제주 4.3 양민 학살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무려 7년, 8년 정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노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도 아니죠. 일방적인 학살이죠. 희생자 수, 공식 희생자 수는 14,442명입니다. 진압구엔에 의한 희생자가 7,624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528명.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 4.3 항쟁 사건은 그 누구도 내어놓고 발설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 때까지 절대 4.3은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아가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상 제주사에 들어가니 민간인 희생자는 최대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된 인원은 무려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을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을 해보면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5.18 광주 학살 이때도 500에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보면은 6.25 전쟁 이후 4.3 이 희생자 수는 전쟁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입니다.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일은 잠비아 초등학교 짓는데 3천만 원을 들고 온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 바로 4.3 항쟁 때 희생된 가족 5명 보상비가 나왔는데 희생자 가족을 위해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면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학교 짓는데 보태달라고 봉헌을 했습니다. 희생자 5명의 명단을 저에게 갖고 왔는데 시부모, 시아주버니, 그리고 시어머니, 가족 전체였어요. 사건이 종료된 지 거의 8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희생자 신고가 들어오고 얼마 전에도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2,000명 정도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중문 성당 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터가 있었던 그 자리에 71명의 희생자가 있고 그 성당 언덕에서 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3 기념성당으로 제주교구는 제정하여 그 영혼들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핵심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우리 다볼 교우들이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 새로 부임하신 고병수 신부님께서 4.3 중문 기념성당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성당을 제대로 꾸미고 싶다는 의지. 옛날 성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덧대고 덧대갖고 그 의미가 많이 없어져갖고 그것을 옛날 성당 그대로 보존하고 그 성당에서는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고 기억만 할 수 있고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4.3 항쟁 역사 인식을 제대로 그 역사를 제대로 파헤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념성당 재건립에 봉헌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도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고객이 많으신데 이제 더 이상 제주도에 택배를 보내지 않고 제주교구로 청국장 20억 원어치를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기업이란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 기업 윤리고 제가 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적어도 한 14, 5%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건강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많은 미국에서 주장이 많고 미국은 그렇게 환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뭐 유럽에서 우리 청국장 정말로 많이 주문했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중문 4.3 기념 성당 재정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억의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20억 원어치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미약하게나마 4.3 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국장 가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주도 27개 본당입니다. 각 성당으로 가셔서 구매하시면 그 전액은 중문성당 4.3 희생자를 위한 기념성당 재정비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전히 봉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제주도 고객님들은 5월 26일부터 평창에서 제주도로 택배를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5월 19일 날 제주도로 한 대 트럭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저 한 달에 한 대 트럭씩 아마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총 27트럭, 30트럭 정도가 아마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4.3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제주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주도를 왜 아파하는지 그 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면은 아마 제주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를 이해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